그 CSS를 사용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세 가지 방식에서 해보면 스타일 태그 이같이 이 스타일 태그 안에 이 스타일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CSS의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방법, 그리고 스타일 속성 값을 이용해서 그 속성 내에 어떤 이런 그 CSS 내용을 넣어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별도의 그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예를 살펴봤을 거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내에 지금 이런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넣어서 나타내는 방법이다. 그랬었지. 이런 거지. 네. 바디 태그 안에 이런 어떤 속성을 적용한다. 그리고 H3 태그에는 이런 것을 적용한다. 이랬을 때 이런 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스타일의 그 속성을 이용해서 특정 태그 하나, 여기서는 이제 P 태그 내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는데, 이 속성 안에 들어가는 이제 실제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었지?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스타일 태그 내에 넣는 거, 그 다음에 특정 태그 안에서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그지? 네. 두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이용하는 것은 .css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스타일 태그가 있는데, 이 CSS 파일에 들어갈 때는 이 스타일 태그 없이 이 CSS 파일 안에 넣어주면 된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mystyle.css라고 하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런 내용을 넣었을 때 이 스타일 시트가 적용되는 예를 보여주는데, 이 파일을 그러면은 어떻게 불러올 거냐? 불러오는 방법은 또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네. 지난 시간에 이거 했던 그 실습 파일에 보면 나와 있지. 네. 그래서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이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add import라고 하는 그 문장을 이용해서 이 CSS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떤 거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래서 링크 태그를 이용할 때는 이 헤드 태그 사이에 링크 태그를 넣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값을 넣어주면 그 해당되는 파일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이렇게 해주면은 그 CSS 파일을 불러와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여기 add import라고 하는 이 코드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그런데 이제 스타일 태그 내에서 여기 add import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어서 불러올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첫 번째 add import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 URL을 이용해서, URL은 뭔지 알지? 네네. URL을 이용해서 inform resource locate, 우리가 보통 홈페이지 주소 나타낼 때 쓰는 그 야후로서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URL하고 해당되는 CSS 파일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은 at import에서 URL하고 싱글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dd import를 하고 큰 따옴표, 지금 여기서는 이제 URL이 빠졌다 그지? 큰 따옴표를 묶어서 mystyle.css 이렇게 해도 그 CSS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링크 태그를 이용하든 add import를 이용하든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 네. 맞지?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런 내용이 mystyle.css라고 하는 파일에 있을 때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이 링크 태그는 헤드 태그 사이에 들어간다. 그지? 네. 이용해서 이러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게 되면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add import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그 CSS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결과는 똑같다. 그런 이야기지.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우리가 상속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재 요 예를 보면 p 태그 내에 EM이라고 하는 태그를 또 사용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 p 태그는 요 안에 있는 EM 태그에 대해서 부모, 자식 그런 관계에 있다. 네. 봐봐. 왜? 그래서 이 p 태그를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스타일,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값을 정해줬다 그런 이야기지. 네. 그래서 컬러를 그린으로 했다. 이 컬러를 그린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이 p 태그 내에 사용되는 모든 텍스트를 그린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된다. 그지?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그 안에 EM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역시 여기서도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면서 폰트 사이즈를 25픽셀로 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옆에 보니까 이건 이제 자식입니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EM 태그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은 글자 크기를 25픽셀, 요거는 별도로 지정을 안 한 상태다라고 하면 16픽셀을 자동적으로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 네. 그래서 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요 글자는 색깔이 그린이면서 16픽셀 크기의 글자가 나타나고 표현이 될 거고, 여기 그 EM 태그를 이용하고 있는 자식입니다. 이것은 EM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태그다라고 이야기했지.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강조하는 태그의 어떤 속성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나타내는데, 폰트 크기는 25픽셀 좀 더 크게 나오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이 p 태그와 em 태그는 이제 부모 자식과의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태그다. 그래서 이 em 태그에 있는 그 내용은 부모 태그에서 제정한 색깔, 컬러, 그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린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잠깐 했었지. 이게 지금 이제 그 간단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여기서 이런 내용을 쓰게 되면 요 상속이라고 하는 요 글자는 25픽셀로 표현이 되고, 약간 지금 기울어진 형태로 나타난 것은 EM 태그의 특성 때문에 기울어진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다.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내가 설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했던가? 이건 지난 아니지. 시간에? 나타내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세 가지로 혼용해서 쓸 수 있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 우선순위가. 그러면은 그럼 우선순위가 이제 제일 높은 게 뭐고 제일 낮은 것이 뭐가 되느냐 한번 보자 그런 이야기지.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태그에 적용 가능한 스타일에서 1, 2, 3, 4가 나와 있는데 이제 세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브라우저에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 따로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글자를 나타낼 때 특별히 명시를 안 하면, 지정을 안 해주면 16픽셀의 크기로 나타낸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브라우저 내에서 자동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디폴트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색깔도 특별히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은 검은색으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디폴트 스타일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디폴트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특별히 명시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파일 아까 스타일 시트를 만들 때 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지. 네. 파일을 이용하게 되면 그 파일에 명시되어 있는 선언되어 있는 스타일이 적용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러면 디폴트로 적용되었던 그 스타일은 무시되고 파일에 명시된 그런 스타일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서 화면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 이야기지. 네. 그 다음에 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하나였지. 또 하나는 그 스타일 태그 내에 우리가 어떤 그 스타일 시트의 어떤 정보를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넣게 되면 이게 스타일 태그 내에 적용된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지. 스타일 시트 파일에 동일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태그 내에 동일한 내용이 같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그러면은 어디에 있는 정보가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그지? 그러면은 요 말은 스타일 태그 내에 적용된 어떤 값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p 태그에 컬러 값을 그린으로 했는데 여기 우리가 디폴트 스타일은 모든 텍스트의 색깔이 블랙, 검정색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데 여기 스타일 시트 아까 그 파일 내에 CSS 파일 내에 아까 여기 잠깐 예를 봤던 p 태그 내에서 컬러를 그린으로 적용했다라고 하면 p 태그를 사용하는 모든 텍스트 내용은 그린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스타일 태그 안에 p 태그에 대한 스타일 값을 또 정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지. 그렇지? 네. 그러면 과연 스타일 그 CSS 파일에는 p 태그의 그 컬러를 그린으로 적용을 하고 요 스타일 태그 내에서 역시 p 태그에다가 어떤 속성 값을 부여해 줄 수가 있다 그런 거지. 네. 그때 만약에 옐로우를 했다 가령 그러면 중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 그지. 중복이 된다. 그럼 어느 게 적용이 되느냐? 그 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느냐? 하나가 무시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 그지. 네. 그럼 어느 게 무시가 되느냐면 CSS 파일에 명시했던 것이 무시된다. 우선순위가 스타일 태그에 적용한 그 속성 값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 이해되지? 네. 그 다음에 그럼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게 또 있다. 그게 세 번째 빠진 게 있었지. 뭐가 빠졌어? 특정 태그 내에 스타일 속성을 정하는 거지, 그지? 네. 그게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스타일 속성에 선언된 어떤 값, 스타일 속성에 선언된 값이 요런 거다 그런 이야기지. 요런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다시 차례대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디폴트 스타일. 그래서 디폴트는 기본적으로 색깔은 블랙, 폰트 사이즈는 16픽셀로 정해져 있다. 정해 놓았다. 그럼 사용자가 따로 이렇게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값이 적용이 되어서 화면에 나타난다. 응? 네. 이게 이제 디폴트 스타일이다. 그런데 만약에 CSS라고 하는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내가 이 동일한 p 태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p 태그의 백그라운드는 미스티 로즈라고 하는 그런 색깔을 갖는다. 백그라운드 색깔, 배경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태그 내에 이 p 태그에 대한 어떤 속성을 이렇게 또 명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컬러는 블루,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이렇게 정해놨다 그런 얘기, 그지?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폰트 사이즈 16픽셀하고 여기 있는 폰트 사이즈 12픽셀하고 어떻게 중복이 되지, 그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용한 p 태그는 전부 뭐 여기에 적용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만 사용했다라고 하면, 그지? 네. 그 대신에 컬러는 블루, 그지? 백그라운드는 미스트 로즈 그대로 쓴다는 이야기야, 그지? 그리고 만약에 스타일하고 이와 같이 p 태그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어떤 속성 값을 이렇게 명시를 했다, 그지? 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폰트 사이즈를 25픽셀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디폴트 스타일에서도 폰트 사이즈가 있을 거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 태그 내에서도 폰트 사이즈가 12픽셀로 있었고, 스타일 속성에서도 역시 여기 보면 p 태그 내에 스타일 속성 안에 폰트 사이즈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p 태그를 사용하는 모든 폰트의 크기는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어디 값을 이용하게 된다? 저 안에. 요걸 이용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지, 그치? 요거는 네. 다 무시된다는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이용한다든가 스타일 태그를 이용한다든가 어떤 특정 태그 내에서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한다든가 그거는 그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해 줄 수가 있겠다. 그치?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점은 있지.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일을 가지고 쓰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웹 문서를 만들 때에 하나의 문서만을 만들어서 쓰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개 혹은 수백 개의 파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천 개의 그 웹 문서, 네. HTML 문서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이런 파일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 모든 파일을 동일한 형태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스타일 태그를 쓴다든가 또 이런 그 특정 태그에 의해서 스타일 속성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넣어줘야 된다. 다 넣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지?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동일한 어떤 속성을 적용해서 모든 파일에 일률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융통성 있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다 그런 얘기지.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p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p 태그를 이와 같이 사용했다라고 했을 때 백그라운드는 여기 있는 거 적용되어서 미스트 로즈라고 하는 색깔을 띠게 되고 컬러는 여기 그지? 여기서 적용했던 값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블루 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여기서 정해졌던 값이 적용이 되어서 25픽셀이 된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external.css라고 하는 파일이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요 파일을 불러왔다. 네. 그리고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또 역시 p 태그를 정의했다 그런 양이지.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여기에도 p 태그를 이용해서 스타일 값을 넣어줬다. 그치?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값과 p 태그를 이용한 요 hello student라고 하는 값과 그 바로 밑에 p 태그를 이용해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된다. 지금 이게 분홍색 형태로 연한 분홍색 형태로 나온 게 미스티 로즈 색깔을 나타낸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네. 그리고 이제 컬러 여기서는 이제 컬러 색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폰트 사이즈가 12픽셀이 적용되고 여기서는 25픽셀이 적용되었다. 그런 이야기야.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 스타일 값을 적용을 할 때, 조금 전에 봤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아까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H3 가령 뭐 컬러 브라운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H3라고 하는 이 태그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 텍스트의 컬러는 브라운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데 네. 우리가 이 H3를 이제 셀렉트라고 부른다. 선택자, 뭐 셀렉트 이렇게 부른다. 그런 이야기지.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셀렉트라고 하는 것은 HTML 태그의 모양을 꾸밀 스타일 시트를 선택하는 기능인데 여러 유형의 셀렉트가 있다. 그거를 이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 H3라고 하는 이 셀렉트에 대해서 어떤 속성을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면 실제 HTML 그 바디 내에서 H3 웹 프로그래밍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텍스트의 색깔을 브라운으로 나타낸다. 그런 의미가 되겠다는 거지. 자, 이것은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이제 그 스타일 값을 사용하지 않은 그 평이한 내용에 이제 웹 문서다 그런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웹 브라우저 화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색깔도 없고 밋밋하지, 그지? H3 태그를 이용했기 때문에 약간 굵고 큰 그런 문자가 나타나는 거 알 수가 있고 또 여기서도 스트롱 태그 학습 내용을 스트롱 태그를 이용했기 때문에 좀 두껍게 나오거지.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CSS에 대해서 스트롱 태그를 사용하다 보니 조금 더 두껍게 나오는 정도. 외에는 뭐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다. 그지?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CSS를 이용해서 꾸미게 되면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H3 그리고 LI, H3와 LI 요 태그에 대해서 지금 컬러와 브라운
그지? 컬러 값을 브라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이 H3 태그를 이용한 이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과 이 li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HTML5, CSS, 자바스크립트 이것이 다 브라운 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태그에 대해서 그런 어떤 스타일, 어떤 속성값을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지정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보면 이 점을 이용한 그 셀렉트를 우리가 그 지정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점 워닝, 이 워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름 부여해 준 거야. 아무거나 점으로 시작한다 그런 이야기지. 자, 점 워닝으로 이렇게 그 점 워닝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셀렉트를 정해가지고 쓰게 되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HTML 문서 내에서 이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이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점 워닝은 컬러 레드라고 했는데 요 밑에 div 태그를 이용하면서 클래스는 워닝 이렇게 돼 있다. 그지? 네. 그래 이 클래스 워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점 워닝으로 시작하는 셀렉트에 대한 속성을 이용하겠다. 그런 의미다. 약속된 거다 그런 이야기야. 호출 왜 저렇지? 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또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컬러를 레드로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60점 이하는 F라고 되어 있는 요 문장은 어떻게 컬러가 레드로 바뀐다. 그리고 위에도 보니까 바디점 메인이 있는데 네. 우리가 바디 태그는 사용한다 그러냐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바디점 메인을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니까 백그라운드 앨리스 블루 여기 지금 요런 색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앨리스 블루다. 좀 연한 하늘색, 파란색 계통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 네. 자, 이 속성을 그러면은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디 태그를 쓰는데 클래스의 메인. 네. 자, 이 점 메인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메인이라고 하는 값을 이용한다 그런 이야기야. 이해되지? 네. 그렇게 하면 요 바디 내에 있는 문서의 백그라운드는 뭐? 요 색깔이다 그런 거야. 앨리스 블루다. 이해되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샵으로 시작하는 이름에 셀렉트도 있다. 샵으로 시작하는 거. 자, 샵으로 시작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니까 샵 리스트, 그지? 자, 이 리스트도 내가 이름을 부여해 준 거야. 이거. 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미스티 로즈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샵 리스트라고 하는 이 셀렉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id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한다. 샵으로 시작하는 셀렉트는 id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고 아까 점으로 시작하는 것은 뭐를 이용한다? 클래스. 그치? 이 약속된 거다 그런 이야기야. 네.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고 샵으로 시작하는 이름의 셀렉트는 id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준다. 그러면 id의 리스트 이렇게 지정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지. 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이거는 CSS 파일이다 그런 이야기야. 네. CSS 파일로 들어가든 아니면은 스타일 태그에 들어가든, 그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UL은
순수 없는 리스트지. unordered 리스트지. 순수 없는 리스트를 나타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백그라운드를 미스터 로즈로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UL, unordered 리스트, 순수 없는 리스트로 나타난 내용들인데 이것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미스터 로즈로 나타나도록 만든다. 그런 이야기야. 네.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 셀렉트를 이제 조합할 수도 있다. 자, 그럼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자, 2개 이상의 셀렉트를 조합하는 건데 네, 이 조합에 적합한 HTML 태그에만 적용한다라고 되겠지. 자, 우선은 그 자식 셀렉트와 자손 셀렉트 이 2가지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태그에서도 부모 태그, 자식 태그 이런 이야기 했었지.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셀렉트를 자식 태그, 자손 태그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부모 자식 관계인 2 셀렉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기호 크다라고 하는 기호지. 이 기호로 조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약속된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div 태그를 쓰고 자, 이 크다라고 하는 기호 그리고 strong 태그 strong을 쓰고 여기에 대해서 컬러는 다치 블루라고 하는 값을 정의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div 태그 내에 있는 자식 태그로 strong 태그가 있을 때 그 strong 태그에 대해서는 컬러를 이 다치 블루로 쓰겠다. 그래서 요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다. 그런 말이지. 이래지? 네. 그래서 밑에 그 다음 예를 한번 잠깐 보면 이런 거다. 그런 얘기죠.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봤던 div 태그와 strong 태그가 있었지, 그지? 네. div strong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지금 얘를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했다, 그지? 네. 그럼 이 여기에 해당되는 요 HTML 요 문서는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요거다. div 태그 있지? 네. div 태그 안에 strong 태그가 있으니 이 strong 태그는 div의 요 div의 자식 태그다 그런 얘기지. 알겠지? 네. 그래서 요 strong 태그에서 나타내고자 한 요 내용은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했기 때문에 요 학습 내용이라고 하는 요 텍스트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옐로우로 나타난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부모 이제 자식 아까 셀렉트라고 하는 요 기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태그에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손 셀렉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게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UL이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UL 태그 내에 strong 태그가 있다라고 하면, 네. 자 UL 그리고 strong 태그, 그치? 이렇게 하면 UL 안에 있는 모든 strong 태그에 대한 속성은 다치. 색 컬러를 다치 블루로 한다. 그런 이야기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요 크다라고 하는 요 경우는 자식에 해당되는 건데, 그치? 자식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는 자식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 손자, 그 밑에 정손자, 그지? 있을 수 있잖아. 계속 밑에. 다 해당이 된다. 이거는 정손자라든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해당이 안 된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요거지, 그지? UL 태그에 strong 태그를 사용했는데, 그러면은 UL 태그 내에 있는 strong 태그를 사용한 모든 텍스트에 대해서는 다치 블루를 쓰겠다, 나타내겠다 그런 이야기 색깔로.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UL 태그가 있고 그 안에 strong 태그가 이거지, 그지? 네. 그럼 UL과 strong은 UL과 LI는 자식 관계에 있는데, 그지? LI와 strong은 부모 자식 관계지만 UL과 strong은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지, 그지? 네. 그 안에 또 있는 거니까, 그지? 자손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식이든 자손이든 그 하위에 있는 모든 strong 태그는 어떻게? 요 값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strong 태그가 CSS라고 하는 텍스트에 대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CSS가 파란색, 네. 이 파란색이 지금 여기 보면 다치 블루 요 색깔이다 그런 이야기야. 조금 연한 파란색 이런 형태의 색깔을 나타내도록 만든다.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셀렉트, 유니버셜 셀렉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전체 셀렉트는 이런 요 별표 모양, 우리 키보드에 별표 모양 있지? 네. 곱셈 할 때라든지 뭐 이거 많이 어떨 때 많이 사용해? 전 곱셈할 때. 곱셈 할 때도 네. 쓰지, 그지?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는 와일드 문자라고도 하고, 또 영어로는 에스테리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냥 곱셈 교 이렇게도 부르나? 네. 아, 별표, 그지? 별표 이렇게도 하고, 그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호를 와일드 문자, 또 영어로는 에스테리스크.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런 컴퓨터에서 이런 기호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보통 어떤 의미로 많이 쓰느냐 하면 어떤 전체, 올 이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을 하는 문자야. 네? 그래서 이런 문자를 이용해서 모든 태그에 적용시키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령 이 별표 에스테리스크를 하고서 컬러 그린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텍스트를 컬러 색깔을 그린으로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뭐 P 태그에 대해서 뭐 컬러 무슨 값, 또 무슨 태그에 대해서 뭐 컬러 무슨 값 이렇게 하면은 그 해당되는 태그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 거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쓰게 되면